네, 코비의 리츠 해설집 시간입니다. 오늘은 JR 글로벌 리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배당컷 이슈가 있었습니다. 저희 코어비트 기사로도 내용을 다뤘었는데요. JR 글로벌 리츠가 차익금리, 리파이낸싱 때문에 이슈가 생겨서 배당컷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주가도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액주주분들도 주주행동에 나서고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26일 주총에서 이 배당컷 사안을 이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코비의 리츠 해설집 시간에는 배당컷 이슈에 관한 JR 글로벌 리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JR 글로벌 리츠는 다른 리츠와 다르게 해외에 있는 자산에만 투자한 리츠입니다. 그 자산은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산이 벨기에에 있는 파이낸스 타워라는 자산이 하나 있고, 후에 자산을 추가적으로 편입합니다. 미국 맨하탄에 있는 오피스 빌딩을 편입해서 두 개 자산에서 이제 임대 수입을 리츠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주는 리츠인데요. 지금 공시된 내용을 보시면 이 두 개 자산에서 임대율도 지금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재택근무로 인해서 오피스 공실률이 상당히 많아서 걱정인데, 이 두 자산은 실제로 입주율이 95%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실률이 5%도 안 되는 거죠. 그 자산들은 되게 안정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왜 배당컷 이슈가 생길까요?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우선 이 표를 좀 보시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자산이었던 벨기에 파이낸스 타워입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이 자산을 사는데 매매가로 12억 유로로 매매를 해서 임대 수익을 4.85%로 기대한다. 근데 사실 이제 자본 환원율이라고 캡레이트라고 쓰는데요. 이 용어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만 쓰고 있는 용어여서 이게 이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쉽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해하시려면 그냥 임대 수익률, 최초 투자했던 그 해의 임대 수익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억 유로를 투자를 해서 4.85% 임대 수익률을 기대하고 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부동산 자산은 살 때 이 부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자산도 1조 5천억 이상의 매입 금액이 한화로는 들어갔는데요. 부대 비용은 800억 이상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취득세 내셔야죠. 그 다음에 중개보수 내야죠. 그리고 여기는 또 운용사들이 끼기 때문에 운용사들의 매입 보수 등등등 다양한 비용이 들어가서 실제로는 총 거래 금액에는 1조 6,400억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이제 장부가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더 들어가니까 임대 수익률은 매매가보다 부대 비용까지 포함하면 4.85가 아니고 좀 떨어지겠죠. 자, 이제 설명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본 환원율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노후자금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하나 사서 내가 월세를 또박또박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월세를 10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연에 1,200만 원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오피스텔을 2억 4천 주고 사셨어요.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임대 수익률이 5%죠. 5%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에 갔더니 1억 2천을 담보로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금리는 3%에 이제 빌려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는 은행에서 1억 2천을 빌려줬으니까 제 돈은 1억 2천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3%를 은행에 이자를 줘야 되니까 1억 2천의 3%인 360만 원은 은행에 이자를 내고, 자, 근데 아까 우리가 월세로 연에 1,200만 원을 받았잖아요. 1,200 받았는데 은행에 360만 원을 주고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840만 원이죠. 840만 원은 나의 수익률이니까 그러면 제 수익률은 7%가 되겠죠. 근데 아마 셈이 좀 빠르신 분들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차입을 반을 딱 했기 때문에 수익이 5% 나는 거에 레버리지를 3%, 차입을 3%를 해서 2%를 제가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수익률은 당연히 2%가 올라서 7%가
되는 걸 겁니다. 이 오피스텔 투자와 동일합니다. 이 벨기에 벨기에 파이낸스 타워 빌딩에 대한 투자는 동일한데요. 지금 1조 6천억이라고 그냥 제가 단순히 쓰겠습니다. 1조 6천억을 투자해서 기대하는 임대 수익이 4.85%라고 했었죠. 그런데 부대 비용하고 다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4.3%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은행에 갔더니 이 금액의 이제 반만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8천억은 1%에 빌려준대요. 그러면 나머지 8천억만 제가 투자하면 되잖아요. 이 8천억을 투자한 게 JR 글로벌 리츠인 거죠. 그러면 아까 여기서 본 산수를 그대로 적용하면 여기서 얼마가 세이브 됐습니까? 3.3%. 왜? 은행이 1%에 빌려줬으니까. 그러다 보니 이 8천억 제가 투자한 투자금에 대해서는 7.6%의 배당을 받으셨겠죠. 그래서 아마 배당 컷이 있기 전까지는 JR 글로벌 리츠의 액면가에 투자하신 분들은 쭉 7.6% 정도 수준의 배당을 받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라고 봤더니, 자, 한국에서도 오피스텔에서 갑자기 투자를 했는데 금리가 올랐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전에는 3%에 빌려줬는데 이 금리가 올랐다고 5%로 금리를 올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억 2천에 5%는 은행에다가 줘야 되니까 600만 원은 은행에다 이자를 줘야 돼요. 그럼 아까 월세 100만 원 받아서 연에 1200만 원이었는데 은행에 600만 원 주고 나니까 제 수익률, 제가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은 60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제 수익률은 7%에서 5%로 떨어지는 거죠. 은행한테 2%를 더 줬으니까 제 수익률이 2%가 떨어진 겁니다. 한국에서 오피스텔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똑같이 여기도 이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유럽에서는 지금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상황이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은행에서 1% 금리였는데 5%를 달려고 하는 거예요. 금리가 엄청 올라서. 그랬더니 그러면 여기에 추가 4%를 주고 나면 제 수익률이 마이너스 4%가 될 거잖아요. 그럼 제 수익률이 어떻게 됩니까? 4%를 주고 나니까 3.6%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무슨 걱정이 있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 임대 수익률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공실이 생기면 이자 받기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은행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깐만요. 배당 막 가져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는 선순이기 때문에 나의 이자를 받는 게 우선이니까 내가 이자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배당은 유보를 하세요.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이제 쉽게 설명드려서 이런 컨셉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벨기에 파이낸스 타워의 임대 수익률에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1번 질문.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겼냐? 여기서 생긴 거죠. 금리에서. 자, 그러고 났더니 갑자기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는 벨기에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했고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그 자산이 공실이 생긴 것도 아니고 임대료가 급격하게 하락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 배당률은 7.6%에서 3.6% 이렇게 떨어지지? 그리고 대주가 나서서 배당 받아가지 말라고 하지? 그거 이제부터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리츠든 부동산 펀드든 다 이렇게 투자 유치를 할 때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배당률 그 앞에 꼭 붙입니다. 목표 배당률. 목표로 하는 배당률. 이 같으면 약 7.5% 정도 됩니다. 배당률을 7.5%라. 그런데 이 7.5% 배당률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요. 절대 구분해서 안 합니다. 항상 그냥 배당률이 이만큼입니다라고만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배당률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죠. 첫 번째,
임대 수익률은 아까 보셨지만 임대 수익률은 4.3%였어요. 4.85%에서 비용 빼고 하고 나니까 4.3% 정도 됐잖아요. 나머지 3.2%는 어디서 왔을까요? 금리에서 온 거죠. 금리가 싸서 이렇게 나온 거죠. 플러스로. 그런데 지금은 무슨 문제가 생겼냐? 임대 수입은 동일합니다. 4.3%로. 그런데 이 금리 때문에 마이너스 0.7%가 돼가지고 배당률이 3.6%로 떨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목표 배당률이 7.5였는데 지금은 실제 배당률이 7.5%, 7.6% 실제 배당을 받으셨죠? 그런데 금리가 변동을 해서 실제 배당률이 7.5%에서 3.6%로 빠졌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JR 글로벌 리츠는 100% 부동산에 투자를 한 걸까요? 부동산하고 금리하고 같이 투자를 한 걸까요? 후자죠. 100%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이 수익률 없이 그냥 4.3%의 배당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은행이 쌀 때 이자를 빌려서 7.5%를 받았고 지금 이제 금리가 오르니까 배당률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배당 컷의 본질적인 이슈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외로 나가면서 배당률이 7%, 8% 이렇게 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특히 부동산 펀드 쪽으로는 상당히 많은 투자 유치를 했는데요. 문제는 그중에 상당 부분은 임대 수익보다는 금리가 싼 거에 의존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오르는 환경이 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추가로 생길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 펀드에서 해외 투자한 펀드가 있는데 원금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더라. 도대체 그런 건 어떻게 된 거냐? 부동산이라는 게 땅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근본적으로 이 금리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쉽습니다. 공실이 생기는 거죠. 아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월세를 100만 원 해서 1년에 1,20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세입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의 반을 세입자를 못 구하고 비워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600만 원 겨우 받은 거죠. 600만 원 받았더니 이자 주고 났더니 저는 배당률은 0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갔더니 1년에 6개월도 안 되고 1년에 4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 낼 돈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자를 못 내니까 은행에서 갑자기 어떻게 했냐면 이 건물을 공매에다가 넘긴 거예요. 그래서 1억 2천을 회수해 가는 거죠. 그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돈을 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 해외 부동산 펀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임대 수익에서 공실이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재택근무 때문에 공실도 많이 생기고 공실이 많이 생기니까 임대료가 또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대 수익이 4.3%가 예를 들어서 2%가 된 거죠. 그럼 이 2% 가지고 금리 5%를 감당이 될까요? 그랬더니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에서 공매에 넘기는 거죠. 그래서 난 땅도 있고 멀쩡한 해외 부동산에 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원금 손실이 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JR 글로벌 리츠가 주가가 지금 많이 빠졌지만 3,00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는 임대 수익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이 금리의 이슈이기 때문에 금리 이슈 때문에 생긴 주가 하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많이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코비의 리츠 해설집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츠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시죠?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에다가 궁금증을 남겨주세요. 코비트가 좋은 답을 찾아서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